안녕하세요. 계산 중이십니다. 리치마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병원비 때문에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본인은 가진 게 거의 없는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답을 들으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낸 적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 도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류 한 장, 가족관계 한 줄 때문에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이 병원 문턱에서 발이 묶이는 일.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계산 방식 하나가 16년 만에 사라집니다. 이름도 낯선 그 계산법 하나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데도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졌던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게 정확히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예전에 탈락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꼭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 형편에 따라 지금 다시 알아봐야 할지 아닐지 판단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나오는 복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과 헷갈려 하시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갈 때 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나라에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생계가 힘든 분들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병원비가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 장애가 있거나 오래 앓아온 질환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정말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도임에도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 가족 때문에 탈락하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그럼 가족 때문에 탈락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야겠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부양비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자녀처럼 부양 의무자로 분류되는 가족이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줄 거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한 금액을 수급자 본인의 소득처럼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실제로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아도 제도상으로는 자녀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금액을 어르신 소득에 더해서 심사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면서 본인 생활도 빠듯한 상황인데 서류상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본인은 수입이 거의 없는데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자녀에게 약간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 서류상 계산 때문에 의료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를 계산하던 방식이 폐지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도입됐던 것인데 26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데도 보내는 것처럼 계산되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서류상 가족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한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 상담 창구에서 자녀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부양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가족 관련 기준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라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정에서 계산하던 부양비라는 항목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은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소득은 아예 보지 않는다거나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는 본인의 소득, 재산,
함께 사는 가구원 상황, 그리고 부양 의무자와 관련된 남은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막연히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는 부양비라는 계산 항목 하나가 없어진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 더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과는 분명히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들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 어르신, 만성질환이나 장애,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도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의료급여를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자녀분이 대신 한번 알아봐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번 변화로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살고 계신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의료급여 부양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인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를 따라가시거나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짧은 영상만 보고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 함께 사는 가구원 수, 부양 의무자 상황에 따라 결과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신청을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절차나 위임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급여가 실제로 보장하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이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다만 좋은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부분도 함께 강화됩니다.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은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고 혹시 자주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1년에 365번, 거의 매일 병원에 가는 것에 가까운 수준의 아주 과다한 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산정특매로 등록된 중증 질환자, 중증 장애인, 어린아이, 임신 중인 분 같은 의료 취약계층은 이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주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주실 때 꼭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의료급여가 무조건 다 된다는 뜻으로 전달되면 안 됩니다. 부양비라는 계산 항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지 가족과 관련된 기준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을 이제 전혀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전달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여전히 중요하게 심사에 들어가고 실제로 수급자가 되면지는 사는 지역의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새로 시행된 직후에는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식이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방식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막연히 다 된다고 믿고 계셨다가 실제 심사에서 다른 답을 받으시면 오히려 더 속상하실 수 있으니 기뱀은 가지시되 확인은 꼼꼼히 하시게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데도 보내는 것처럼 계산되어 수급에서 제외되던 문제가 이번 변화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이 거절됐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변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상담받아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 기준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부양비라는 계산 항목만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같은 기준은 여전히 심사에 들어간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결과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예전에 자녀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여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드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 댁 사정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복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